답을 맞추는 사람들 있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행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한 소개 필요 없이 선생님들과 열심히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닷컴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옹곡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책만 보고 계속 개념 정리하고 해왔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내가 이해하고 있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도 확인하고 어떤 걸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구나, 어떤 게 보충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볼 실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험 전까지도 100% 준비됐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를 보러 간다는 건 물론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지만 인생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내가 준비를 뭔가를 해서 시험 보러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솔직히 솔직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나는 어차피 100%를 다 모르니까 내가 아는 90%를 꺼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10%보다는 네.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 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모의고사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본인도 볼 실력이 아니었다? 자신이 없었죠, 솔직히. 네, 자신이 없다는 건 사실 8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80점을 맞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되지만. 당연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아예 시작도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그런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아예 그렇게 모의고사 강의를 안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있었어요. 그게 더러 싫어서?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그것도 아예 그냥 막 40점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라는 불안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많은 원서들이 있고 공부할 양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부해야 되는 공부할 양이 원서 전체가 100페이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기출 강의도 다 들으셨겠지만 기출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100페이지 중에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려면 100페이지를 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데 실제로 모의고사 이제 보는 사람 중에 100을 다 하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시험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100페이지를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런데 제 생각은 100페이지 중에 20페이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나머지 10페이지, 20페이지를 더 채워나가는 게 이제 모의고사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걸 두려움으로 느끼면 그리고 이제 피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70페이지에 대한 걱정은 실제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지엽적인 문제들. 그런 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김현 교수님께서 이제 내주실 거예요. 조금씩.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채워가서 32페이지로 내가 시험을 보러 간다. 라는 마음? 좀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지만 모의고사에서 70점 꼭 김영 교수님 강의 말고 다른 강의 듣는 친구들, 다른 강사분들 거 듣는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면 전공에서 70점 넘어 75점 맞는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시험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한 4, 50점밖에 못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랑
같지 않다는 걸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실제 시험 점수랑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말 그대로 모의고사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고 네, 보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 거를 내가 아는 걸 다 펼쳐야 된다라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할 때 100%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뭔가를 내가 준비를 한다? 보러 간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 다음에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거. 시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또 말씀드리면 뭐 100일 정도 이제 그 모의고사 정도 되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는 건데 세 자리에서 이제 두 자리 떨어지는 뭐 이제 그래서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험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부족한 내용과 내가 아는 내용을 변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급해. 세 자리에서 이제 두 자리도 떨어졌으니까 나 어떡하지? 막 가슴 졸이면서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하나를 보더라도 그 집중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봤을 때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예요. 남은 3개월 동안.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볼 실력이 아니다? 본인이 그 실력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다 마찬가지. 아까 제가 100%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된 과정들을 높여가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지 않는 것보다는 시험을 봐서 모의고사를 봐서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회피하지 마시고 꼭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김영규 선생님 강의를 3년 정도 수강을 했는데요.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보통 말씀 많이 하시는 건 이제 저도 다른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거랑 아마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이제 제 피셜입니다. 네, 근데 다른 강사분들은 이제 좀 단답적인 문제로 좀 쉽고 뭐 빈칸 맞추기 아니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 이 정도의 되게 지식 수준 네, 그런 답변을 원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제 수험생들도 쉽고 좀 좋은 문제 같다 이런 평이 많고 제 선생님 문제는 보통 어떤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문제의 답변을 만드는 게 더 많았어요. 네, 물론 이제 단답형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 이런 단답형의 문제들은 제가 느끼기엔 친구들끼리도 서로 질문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수해서도 안 되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영규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도 답변이 좀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갈리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죠. 그럼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올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들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해를 내가 잘못했을 리 없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네. 다시 보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힘들다. 네, 이제 다른 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실제 시험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문제를 맞춰야 사실 변별이 돼서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적응을
많이 하고 실제 시험에 가서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가는데 문제를 어려움을 겪지 않는 네, 그런 모의고사였다고 저는 네, 많이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피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모의고사는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수준을 확인하는 거지 남과 비교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이해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서 틀렸다고 좀 자책하지 않고 네, 자신감 잃지 않고 네, 다시 알아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왜 들었을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 상황을 다시 상상해보면 그냥 제가 몰랐어서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못 푸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솔직히 짜증도 나거든요. 왜냐면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엄청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어려웠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이론서를 펴고 다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도 솔직히 처음 보는 문제 형식을 받아들이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해 왔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던 대로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쉽게 포기한다는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맞아요. 되면 그냥 그 문제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나와 이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이거 안 있는데 나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이 그 힘.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요. 저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내는 취지는 지금 되게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그렇게 변별이 되는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는 문제, 내가 조금만 생각해내고 내가 조금만 그 힘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힘을 길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약간 좀 하드하게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본 시각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 수준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맞춰내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느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변별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어느 누구나가 다 틀릴 수 있는 문제도 변별이 되지 않는다. 단 변별이 되는 문제를 맞춰야 우리는 상대평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춰야지만 소위 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그 힘을 키워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체감해서 듣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문제를 제가 드렸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냈을 때 그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전이가 될 수 있느냐가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 더 어렵게 내야겠다. 아니 농담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 기조는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갖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 잘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쭉 보게 되면 뭐 1회부터 뭐 한 11, 12회까지 보는데 분명히 성적이 될 거예요. 일관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잘 보는 해에 기뻐하고 못 보는 해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본인이 무엇을 모르고 있어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잘 되는 점은 굳이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점 올릴 수 있는 전략, 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맞은 문제, 틀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틀린 문제는 다시 봐야 된다 했었는데요.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을 보니까 문제를 그대로 쓰고만 있었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기는 보되. 네.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들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엄청 그래서 힘들죠. 그럴 때 효율적으로 그날은 단순하게 이 문제를 잘 알고 맞췄다. 찍어서 맞췄다. 아니면 애매하지만 맞췄다. 그리고 진짜 몰라서 틀렸다. 이런 문제들을 일단 선별을 하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주로 어떤 과목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그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두고 푹 쉬고 나서 다음날 다시 그 문제들을 다시 체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주말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머지 평일은 그냥 제 스케줄대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계획했던 대로 공부하고 나서 주말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에 봤던 문제에서 본인이 공부하는 파트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계기가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좀 더 정확해지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야지 문제를 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잘 활용했네요. 그럼요. 잘 활용. 그럼 본인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활용. 일단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을 보기 위한 말 그대로 모의 그렇죠.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시험 볼 때 시간 안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으세요. 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다라는 거를 하기 싫어서 시간 분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 잠깐 여기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본인만의 그 시간 안배하는 노하우 혹시 뭐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는 만약에 2점짜리 문제랑 뭐 4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럼 그냥 1점당 2분 1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대충. 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물론 2점짜리는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안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절대 끌면 안 된다. 네, 저는 바로 그냥 별표 치고 그러니까 체크를 하죠. 무조건 넘겨요. 패스. 네, 무조건 더 안 읽어요. 그리고 넘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생각이 나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딱 와서 패닉이 왔을 때 긴장이 네, 그 순간을 던지고 이제 다음 그걸 계속 잡았는데도 시간을 썼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거는 더 조급해지는 이것 때문에 저거 뭐였지? 왜 모르지? 하면서 영향이 가요. 다른 문제 이걸 풀 때에도. 던지고 돌고 나서 다시 봐야 시간을 내 거 아는 건 일단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는 걸 먼저 풀어놓고 모르는 건 그 다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는 시간에. 그래서 시간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났는데 내가 이제 아는 내용이다. 이제 아는 내용이면 당연히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틀렸다. 그럼 이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단순한 실수인지 그걸 확인해서 원서를 한 번 더 꼭 봤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아는데 근데 진짜 아는데 단순한 실수다. 그냥 본인한테 채찍질을 해야 돼. 그건 진짜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건 꼭 해야 돼요? 네네. 그건 정말 이거 다음에 맞으면 돼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내용은 이제 모의고사 볼 즈음이면 100일도 좀 안 남은 그렇죠. 때잖아요. 좀 시기적으로. 네. 그럼 모르는 내용을 분명히 수험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페이지 중에 70페이지에 해당하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절대 깊게 파고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이거 저 사람은 아는데 나 모르네 하면서 공부를 그거 파고들면서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럼 본인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딱 잠깐 보고 그냥 넘긴 거예요? 딱 보고 그냥 진짜 그 뉘앙스 느낌만 보고 안 봤어요. 뭐 소위 말하는 명칭 정도만? 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원서를 한번 보는데 그렇게 기출과 관계가 많이 없는 느낌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넘겼어요. 더 신경 안 쓰고. 불안하진 않았어요?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을 가장 맞죠. 가슴 졸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제가 이제 3년째 수강했다고 했잖아요. 2년은 그 불안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서 저한테 없는 원서까지 구해가지고 물어봐서 보고 근데 정말 안 나온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게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깊게 들어갔었는데 정말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그 2년을 통해 느끼고 네, 마지막 3년째 되는 해 그런 건 가볍게 보고 정말 아는 거를 더 확실히 가져가고 아는데 실수한 거를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시간 낭비 혹시 본인의 노하우 뭐 있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1점당 2분 정도? 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이진 하진 않고. 않았어요. 왜냐면 문제는 진짜 딱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리고 애매한 거로 나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단 문제를 처음부터 훑으면서 아는 거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풀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모르는 거, 완전히 모르는 건 그냥 바로 패스하고요. 애매한 거는 조금 고민하다가 일단 아는 것부터 풀자 해서 옆에 선생님처럼 별표라던가 아니면 크게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빼먹으면 안 되니까. 주의할 점은 진짜 표시를 크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5분도 안 남았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보인다? 그러면 이제 큰일 풀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도 급해져서 실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체크는 항상 크게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뭐 크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원하는 게 본인이 지금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소위 말하면 암기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암기된 내용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인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몇 문제를 풀었는데 난 몇 점이야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 들어가 있고 무엇이 잘 안 나오는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거를 착착착착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난 점수가 안 나와 또는 점수가 잘 나와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잘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인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지식 수준의 문제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 요령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극과 반응 관계. 맞아요. 그런 지식 수준의 문제들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데 인출하는데 1, 2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인출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 수준 이상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기출로 나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변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실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게 전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의고사는 답안지 작성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의고사를 활용하셨으면 굉장히 석 달 동안에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번을 시험 봤는데요. 첫 번째 때 그 떨렸던 게 더 심했거든요. 두 번째보다? 네,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가 한국사 시험이나 뭐 그렇죠. 토익이나 등등 다양한 자격증 시험도 많이 볼 텐데요. 그때보다 더 많이 떨렸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모의고사를 보면
같은 사람들이 몇 주 동안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니까 그 떨림이 점점 떨어져요. 익숙한 거. 네. 근데 이제 시험장을 딱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고 감독관도 너무 무서워 보이고 왠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이거 시험 못 본다 생각도 드니까 엄청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긴장의 같아요. 무서움에. 네,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오히려 어차피 시험장엔 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고 그냥 내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연습하다 보면 일반 교육학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 일반 교육학 시험지를 받고 진짜 많이 떨려서 땀이 여기 흐를 정도까지 이 펜이 미끄러질 정도까지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다 내려놓고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니까 딱 1시간 안에 다 써야지 보다는 내가 10초는 내 시간에 내가 안정을 취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10초 정도는 심호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조급하면은 더 긴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짧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볼 때는 더 이렇게 교정을 해서 갔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명칭을 틀려서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명칭을 잘못 썼어. 한 글자 잘못 써서 틀렸던 적이 있어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 조그만 단어 카드장에다가 네임펜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적고 그 시험장에서는 그 명칭 정도만 보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 쓰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네. 헷갈려 하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써갔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겠죠. 40분 쉬는데 네. 그렇죠. 뭐 화장실 다녀오고 뭐 네. 그렇겠죠. 오케이. 자, 본인. 저는 일단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면서 보통 9월에 이제 하고 뭐 그렇죠. 10월에 하고 하잖아요. 그 한 주를 마지막 시험 보는 한 주랑 비슷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시험이면 금요일에는 일찍 자고 뭐 토요일 아침에는 뭘 간단하게 먹는다던가. 그래서 토요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아직 시험이 뭐 60일 남았으니까 월화수목금 토일 구분 안 하고 공부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냥 토요일 하루 놓고 월화수목금을 토요일에 맞춘다. 네, 맞췄어요. 네, 맞춰서 공부할 것도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볼 거다 정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보고 그거를 좀 유지하면서 토요일에 실제 시험처럼 하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제가 그 환경을 이제 처음 겪으니까 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 신던 뭐 슬리퍼, 물도 그렇고 뭐 먹을 것도 그렇고 가서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좀 만들 수 있게 그 좀 적응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게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시험 보는 거 외로 쉬는 시간이 이럴 때 화장실 가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답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걸 맞추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지난 거고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맞추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그게 다음 시험까지 또 다음 교시까지 영향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틀리면 그거 때문에 계속 그게 잔상에 남는 무조건 거구나. 남아요.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는 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들어와서 절대 그런 다 맞추지 말라. 정보 공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랑 뭐를 꼭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물론 계속 공복을 유지하면서 모의고사를 보아온 분들도 있겠지만 꼭 뭘 먹어야 열량을 보충을 해야 머리도 잘 두뇌 회전이 되는 먹는 거는 것처럼. 먹게 해줘요. 네, 뭐 제 기억에 작년에는 복도에 나가서 창문 코로나 열고 때문에. 그렇게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바나나나 초콜릿
간단하게 꼭 채울 수 있는 걸 꼭 먹으면 열량이 높은. 네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서는 물론 항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는 반드시 정말 10점 정도는 아예 본 적도 없어요. 정말 이런 걸 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아 그건 진짜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를 딱 보는 순간 마인드 세팅을 모르겠다 보다 이건 다 몰라. 이건 그렇게 본인이 가졌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다 몰라. 이건 다 틀렸어. 본인도 그랬어요? 네. 네, 다 틀렸어. 근데 뭐 이렇게 수험생 뭐 5천 명이 다 몰라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약간 그냥 그렇게 빨리 내 마인드를 바꾸고 그래서 그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럼 그거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걱정하는 거를 빨리 떨쳐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다 몰라. 다 몰라. 그리고 제가 뭐 아는 거를 이제 이거는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긴 한데 아는 내용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꼭 왜 이 답을 근거로 했는지를 본문에서 체크를 하는 버릇을 모의고사 때 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쓴 이유를 꼭 본문에서 찾았어요. 어쨌든 문제는 본문에 있는 걸 읽고 답을 찾는 거니까 내가 왜 이 답을 썼는지에 대한 근거를 꼭 찾아서 그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버릇을 정답을 네. 쓸 때에도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전에는 잘 못했는데 재작년에 실수로 많이 틀려가지고 작년에 그걸 줄이겠다는 다짐으로 그런 근거를 찾아서 하는 걸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글 읽으면서 답을 쓰고 보는 것보다 내가 왜 이걸 썼는지를 좀 찾아놔야 핵심 키워드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지. 만약에 돌고 와서 헷갈리면 이런 것도 또 보이네. 다른 근거가 있네 하면은 그 근거 두 개로 하나로 좀 취합을 하는 거죠. 답을 좁혀가는 그런 연습을 이제 모의고사 할 때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다 몰라 그런 마인드 세팅이 가장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쉬는 시간이 짧은 게 40분이라고 하지만 20분은 그렇죠.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돼서 책 다 넣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인데 뭐 화장실 다녀오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10분 남고 뭐 5분, 10분, 15분 뭐 먹고 하면 10분에서 저는 이제 아는 내용은 시험 보면서 절대 안 까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날까봐 노트를 또 보는 건 10분에는 아무 의미 없고 내가 좀 헷갈린다 하는 부분을 저는 노트에 미리 모의고사 보면서 적어왔거든요. 작은 수첩에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맨날 봤는데 그 쉬는 시간 텀에 아는 내용을 헷갈릴까봐 기억이 안 날까봐 보는 거는 의미 없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헷갈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10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끝나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기억이 안 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결국 다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는데 기억이 안 났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틀린 적은 순간적으로 안 날 수 있는데 그쵸. 다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다시 되돌아오면 네네네. 그런 거 헷갈리는 거 또 아까 말했듯이 별표 치고 돌아오면 다시 생각나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수첩 만약에 없으시면 본인이 만든 노트에 요거는 봐야겠다 해서 뭐 접어서 가시거나 하이라이트를 크게 치시거나 해서 그 짧은 순간에는 그거만 호로록 보고 시험에 보면 좋을 것 호로록. 같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뭐 제가 크게는 없고 이걸 좀 종합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주는 압박, 프레스 때문에 시험에 얻은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두 분이 똑같이 해주셨지만 그 시험장은 내가 처음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프레스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거에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험 장소, 어떤 장소로 가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날부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날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별하게 그날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마시고 해주신 것처럼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3개월 동안에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내가 모든 거를 쏟아붓기 위해서 일단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날 잘 주무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맞추시면 당일날 충분히 그렇게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쉬는 시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근데 내가 아는 내용보다는 좀 헷갈리는 내용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리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리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 단 맞추지 말아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떠나간 배에 대해서 손을 흔들어 봐야 그 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가올 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저 배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떠나간 배에 대해서는 손 흔들어 봐야 안녕 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 선생님도 작년에 항상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다 공부에 쏟는 것보단 좀 휴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지만 토요일 그냥 그날 모의고사 보면 그날은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쉬고 푹 쉬고 일요일에 시작을 다시 했거든요. 그렇죠. 토요일 날 뭘 하는 게 시험 끝나고 너무 진짜 힘들지 힘들어요. 않아요? 네, 진짜 그럴 진 빠져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짧게나마라도 네,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을 꼭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아는 내용에서 실수 안 하는 게 그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보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맞춰서 합격했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고요. 떨어졌는데 만약 0.3점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모르는 걸 못 맞춰서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았는데 이거 실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모르는 내용을 맞춰서 합격했다거나 모르는 내용을 틀려서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꼭 아는 내용을 실수하지 않도록 모의고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다고 자만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안다고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시고 좀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하면서 네, 휴식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남은 3개월 동안은 약간 심리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나는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왜 난 이것도 모르지? 그동안 준비를 그렇게 네. 해왔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앞에 6개월, 7개월을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위로를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공부하냐? 술 마시자 해도 나는 술도 못 마시러 가고 애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나도 이제 끝나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가는 곳, 부러웠던 곳, 가고 싶었던 곳을 적어놨어요.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처럼. 네. 끝나면 가야지. 약간. 끝나면 내가 꼭 이 바로 술을 가야지. 마시고 죽겠다. 이런 것도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끝나고는 2차까지도 시험의 연장선이니까 1차가 끝이 아니잖아요. 합격이 끝인 거지. 그렇죠. 1차 통과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까지도 집중해서 준비하고 2차 면접이 끝나는 날 바로 짐을 싸서 강릉을 갔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진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2주 동안 혼자 힘들었던 것들 다시 채워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격이 끝인 거지 1차가 끝이 아니다. 그만큼 내 심리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은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시험이 이제 임박하잖아요. 임박하면 생각보다 시간은 엄청 빨리 가요. 지금도 저희가 와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뭐 이제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거든요. 이 시계가. 그러니까 그 빨리 가는 시계를 어떻게 하면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가온다고 해서 무섭거나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거를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즐기라고.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위에서 이제 보면 못 즐기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9월에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해왔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7, 8월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 시간을 잘 지냈으니까 이제는 우리 농업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시기예요. 잘 뿌려놓았고 잘 그동안에 가꿨으니까 이제는 잘 걷어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3개월 좀 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석 달 동안에 그냥 한 5점 정도 올린다? 내가 어떻게 하면 5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아까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르는 내용을 내가 봐서 5점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는 내용을 더 견고하게 해서 5점을 잃지 않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안 봐도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고 잘 지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에 전환을 시키셨으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뭐 많은 걸 준비해 왔겠지만 이렇게 5가지 질문 항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체감했던 것들, 이렇게 많은 노하우들을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교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